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틈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이 후자라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사회는 늘 말하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타인과의 교류로 에너지를 얻는다고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 공식이 맞지 않는 걸까요? 친구들과의 약속이 부담스럽고, 회식 자리가 고통스럽고, 주말에 집에만 있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내성적이라고 부르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해석합니다. 심지어 본인조차도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고민하기도 하죠. 하지만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성의 신호예요. 당신의 영혼은 지금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파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는 소음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소음 속에 있으면 자신의 신호를 들을 수 없다는 걸요.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에너지장이 온전히 보호받는 유일한 영역이에요.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 생각, 욕망이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당신에게 쏟아집니다. 당신이 그걸 의식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요. 에너지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외부 자극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카페에서 2시간 앉아 있었을 뿐인데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는 이유,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오면 며칠 동안 회복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타인의 에너지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건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물이에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만 보지만 당신은 그 밑의 흐름을 읽습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그 사람의 에너지가 먼저 느껴지고 장소의 분위기가 언어보다 먼저 전달되죠. 이런 능력은 영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더 높은 차원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잡음을 차단해야 합니다. 고요가 필요한 거죠. 고대의 신비주의자들, 깨달음을 얻은 스승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산속에서, 동굴에서, 사막에서요. 그들이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주의 목소리는 고요 속에서만 들리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과 만날 수 있다는 걸요. 그 시간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걸요. 이건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면 대결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아다니죠. TV를 켜고 음악을 틀고 SNS를 스크롤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요. 그들은 고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고요 속에서는 회피해온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 고요를 선택합니다. 그건 용기예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억눌린 감정을,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뭘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창밖을 바라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신은 재충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휴대폰 배터리처럼 단순히 에너지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주파수를 재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라디오 방송국의 잡음에서 벗어나 우주라는 본래 신호에 다시 맞추는 과정이죠. 이 재조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받아야 할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인생의 다음 단계에 대한 직관, 풀리지 않던 문제의 해답, 진정한 목적에 대한 깨달음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들은 조용한 주파수로 전달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어요. 당신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서 피곤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본래 주파수에서 벗어나 타인의 주파수에 맞춰야 했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에 맞추고, 그들의 에너지에 반응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본래의 진동을 억눌렀던 거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안도감. 그건 단순히 편안한 소파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자신의 주파수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마스크를 벗고 역할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온 순간이죠. 영적으로 진화하는 영혼들에게는 특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군중으로부터의 분리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비가 번데기 안에서 변태를 거치듯 영혼도 고치 같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 고치가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전에 즐겼던 활동들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피상적으로 들리고 파티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유행하는 것들에 관심이 사라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울증이나 사회 부적응으로 오해하는데 사실은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관심사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표면에서 깊이로요. 그건 퇴보가 아니라 진화예요. 얕은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건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면 지금 어깨에 힘이 살짝 빠지는 걸 느낄 거예요.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단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고독이 회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고독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충전하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높이 자랄 수 있듯 당신도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야 밖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당신의 진정한 목적을 위한 준비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당신의 영혼이 표현하고자 하는 독특한 주파수를 위한 준비죠. 많은 창조자들이 혼자만의 시간에서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작가들은 고독 속에서 글을 쓰고, 화가들은 혼자 캠퍼스 앞에 서고, 음악가들은 홀로 악기를 다룹니다. 그들의 창조는 고독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내면의 무언가를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이고, 그러려면 내면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창조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창조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를 창조하죠. 그리고 모든 창조는 고요에서 시작됩니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 동안 당신은 실제로 우주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든 안 하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고요 속에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장은 자동으로 더 높은 차원과 동조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뇌파 연구에 따르면 고요한 상태에서 우리의 뇌는 알파파나 세타파로 전환됩니다. 이 주파수 대역에서는 직관이 활성화되고 창의성이 솟아나고 잠재의식과의 소통이 가능해지죠. 당신이 샤워 중이나 산책 중에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어요. 책을 읽다가, 음악을 듣다가, 혹은 그냥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오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고요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런 고요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자극, 알림, 약속, 의무들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바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 흐름에서 벗어나 집에 머무는 선택을 할 때 당신은 실제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혁명이요. 바깥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기준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건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안 나와?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해 같은 말들을 듣겠죠.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여정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있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 진화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부 세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성찰을 통해 배우고 침묵 속에서 진화해요. 둘 다 옳은 길입니다. 단지 다를 뿐이에요. 당신이 후자라면 그 길을 존중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들으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느껴보세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당신이 느끼는 평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본래 있어야 할 주파수에 있다는 신호예요. 당신의 영혼이 그래,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균형의 문제예요. 당신은 은둔자가 될 필요도, 사회적 나비가 될 필요도 없어요. 당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의 고독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며칠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몇 주가 필요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알려줄 겁니다. 피곤함을 느끼면 물러나고, 에너지가 충만하면 나아가면 돼요.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무섭고 사람들이 불편하고 상처받을까봐 숨는 거라면 그건 치유가 필요한 신호예요. 하지만 스스로를 사랑하기에, 내면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고독을 선택한다면 그건 건강한 거예요. 당신의 의도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집에 있는 것이 회피인가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도망인가요? 아니면 충전인가요?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혼자 있을 때조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인도자들이, 당신의 영적 팀이, 더 높은 자아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그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확신이 들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아. 그리고 어떤 날은 불안할 거예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둘 다 자연스럽습니다. 의심은 성장의 일부예요. 의심이 들 때마다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으세요. 당신의 여정은 직선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물러나겠죠. 그 흐름을 따라가세요. 저항하지 말고요. 강물이 구불구불 흐르듯 당신의 길도 굽이칠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혼자든 누군가와 함께 있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당신은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딱 맞는 속도로요. 집이 당신에게 안전한 피난처라면 그곳에서 충분히 쉬세요. 세상은 기다려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은 더 강하게, 더 명료하게, 더 진정한 자신으로 세상과 만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건 당신의 영혼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면으로 들어갈 시간이야. 더 깊이 파고들 시간이야.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이야. 라고요. 그 목소리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르세요. 당신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만남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 바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가요?